멜레아 그로스의 오버액션, 그 첫 번째 이야기. 옛날 그리스 땅에 있던 조그만 도시국가 칼리돈에 경사가 났다. 왕비 알타이아가 왕실이 오래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이 아들이 뒷날 칼리돈의 영웅으로 한동안 떠받들어지던 멜레아 그로스다. 왕비가 아들을 낳던 날 밤, 침상머리에는 운명의 여신 모이라의 세 자매가 와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이 세 자매 여신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팔자를 주관한다고 믿었다. 마지의 이름은 클로토였다. 클로토는 운명의 실을 뽑는 여신이다. 둘째 라케시스는 인생의 길이를 정해 운명의 실을 감거나 짜는 여신으로 인간에게 운명을 배당하는 여신이다. 막내의 이름은 아트로포스였다. 아트로포스는 가위로 운명의 실을 잘라 생명을 거두는 여신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운명의 세 여신 중에 마지 클로토는 운명의 실로 쫀쫀하게 운명의 배를 짜면서 새 아기를 이런 말로 찬양했다. 칼리돈 땅에서 제 아비의 이름을 가릴 자가 태어났구나. 둘째 라케시스 여신은 이렇게 노래했다. 물의 강을 건너면 영광을 얻겠고 피의 강을 건너면 어미를 슬프게 하겠구나. 그런데 마지막 셋째인 아트로포스는 이렇게 예언했다. 이 아이의 운명은 저 난로에서 타고 있는 마른 장작개비의 수명과 같을 것이다. 이러고는 한숨을 쉬었다. 인간은 신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법인데 아기 어머니 알타이아는 귀가 밝은 여자라 이 말을 엿들었다. 운명을 주관하는 여신들이 돌아간 직후 알타이아는 황급히 난로에서 타고 있던 장작을 꺼내어 물에 넣었다. 장작개비에 불이 꺼진 것은 물론이다. 알타이아는 불 꺼진 이 장작개비를 은밀하게 혼자만 아는 곳에다 간수했다. 아이의 운명이 난로에서 타고 있던 마른 장작과 같다고 한 아트로포스의 예언은 꼭 신탁처럼 들린다. 신탁은 그 뜻이 애매모호하기로 유명하다.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자로도 유명한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는 신탁을 잘못 해석해서 망한 사람이다. 그가 받은 신탁은 다음과 같다. 강을 건너면 망하겠다.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 왕이 강을 건너 리디아를 침략하면 페르시아가 망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크로이소스가 강을 건너면 리디아가 망한다는 뜻이었다.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를 선제 공격하기 위해 할리스 강을 건넜고 그 결과 풍요로웠던 리디아는 페르시아의 일개 속주로 병합되고 말았다. 아기 어머니 알타이아는 아트로포스의 예언을 나름대로 해석하고는 장작개비에 불을 끄고 감추어버린 것이다. 알타이아의 해석대로라면 누가 이 장작개비를 훔쳐내어 다시 불길 속에다 던져 넣는다면 멜레아그로스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장작개비는 어머니 알타이아 자신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져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장작개비 있는 곳을 모른다. 설마 어머니가 장작개비를 불길 속에다 던져놓고 이로써 아들의 운명을 끝장내기야 하겠는가? 어머니가 아들 운명의 실을 끊는 아트로포스 노릇을 맡을 리는 없겠지. 우리는 일단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칼리돈 왕의 이름 오이네우스는 포도사나이라는 뜻이다. 그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로부터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받아 기른 사람으로 전해진다. 어느 해 풍년이 들자 그는 처음으로 거둔 과일은 데메테르 여신께, 포도주는 디오니소스 신께, 올리브 기름은 아테나 여신께 바쳤다. 그는 농사의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모든 신에게 두루 제사를 올렸다. 그런데 이때 오이네우스 왕이 그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지 않은 여신이 하나 있다.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이다. 오이네우스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제단에는 모두 제물을 차렸으나 아르테미스 여신의 제단을 그만 빠뜨렸던 것이다. 이 일에 아르테미스는 펄쩍 뛰었다. 내가 그냥 두고 볼 줄 아느냐? 나 아르테미스를 일러 섬김을 받지 못한 여신이라고 할 자는 있을 것이나 복수할 줄 모르는 여신이라고 할 자는 없을 것이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이렇게 벼르고는 자기를 업신여긴 이 오이네우스의 땅에다 멧돼지 한 마리를 보내어 짓밟게 했다. 이 멧돼지는 크기가 에피로스 황소에 견줄만 했고 시켈리아 황소에 견주면 덩치가 오히려 더 컸다. 멧돼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어서 늘 붉었고 목은 비할 데 없이 튼튼했으며 온몸에는 창날 같은 털이 돋아 있었다. 이 멧돼지는
목이 쉰 소리로 포효했는데 그럴 때마다 턱 아래로는 거품이 흘렀다. 엄니는 코끼리의 엄니만 했다. 멧돼지가 숨을 쉴 때마다 불길이 일어 여기에 닿는 나뭇잎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이 짐승이 닥치는 대로 논밭을 짓밟은 바람에 추수를 앞둔 농부들의 희망과 기쁨은 절망과 슬픔으로 변했다. 이 짐승이 논밭을 짓밟고 덜 익은 이삭을 모조리 짓 씹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농부들의 타작마당과 곶가는 그래서 늘 빌 수밖에 없었다. 포도송이는 익기도 전에 잎째 떨어졌고 올리브 열매는 익기도 전에 가지째 떨어졌다. 멧돼지는 가축도 공격했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목동도 개도 가축을 지킬 수 없었다. 사나운 황소도 멧돼지 앞에서는 적수가 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농토를 버리고 몸붙일 성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되자 멜레아그로스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이 짐승을 죽여 명예와 영광을 얻겠다고 나섰다. 이 젊은이들의 면면을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는 권투에 능하고 또 하나는 기마술에 능한 쌍둥이 형제 폴리데오케스와 카스토르가 있다. 이 중 폴리데오케스는 스스로 주먹 하나를 잘라내고 헤파이스토스의 힘을 빌려 쇠주먹을 달고 다니는 주먹쟁이다. 그리고 아르고 원정대장 이아손, 절친한 친구 사이인 테세우스와 페이리토스, 테스티오스의 두 아들인 플렉시포스와 톡세우스, 땅속을 투시할 만큼 시력이 좋아 아르고 원정 당시에는 망군으로 활약했던 천리안 링케우스, 발빠른 이다스 형제, 한때는 여자로 태어났다가 장성하여 남자가 된 카이네우스, 위대한 전사 레오키포스, 투창의 명수로 유명한 아카스토스, 아민토르의 아들인 포이닉스, 악토르의 아들 에우리티온, 훗날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가 되는 펠레우스, 다른 박질이라면 겨룰 상대가 없는 에키온, 범 같은 장사 히파소스, 당시에는 젊은이였던 네스토르, 훗날 오디세우스의 아버지가 되는 라에르테스, 아르카디아 출신의 안카이오스, 점 잘치기로 소문난 예언자 몹소스, 아내로부터 배신당하기 전에 암피아라오스도 여기에 합류했다. 그중 역시 돋보이는 사람은 테게아의 여걸 아탈란테였다. 아탈란테는 반짝거리는 조임쇠로 옷깃을 단정하게 여미고 머리카락은 한 가닥으로 묶은 채 치렁거리며 늘 왼손에는 활을 들고 화살이 가득 든 상하 화살통을 어깨에 메고 다녔다. 여걸 아탈란테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자 같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여자 같았고 여자 같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남자 같아 보이는 무사였다. 당시 이미 아내가 있었던 칼리돈의 영웅 멜레아그로스는 이 여걸을 보는 순간 사랑을 느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안 멜레아그로스는 아탈란테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다 묻어두고 이렇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아, 저렇게 잘생긴 여자의 지아비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멜레아그로스는 점잖은 사람이라서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잖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멜레아그로스에게는 이런 심정을 드러낼 시간이 없었다. 멧돼지와의 일전이 임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산비탈에는 나무꾼의 도끼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우룰창창한 숲이 있었다. 무사들은 떼지어 이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으로 들어간 무사들은 사냥그물을 치고 개를 풀고 멧돼지의 발자국을 쫓는 등 제각기 맡은 일을 했다. 산비탈에는 또 지대가 다른 곳보다 낮아 습지가 되어 짧은 갈대가 빽빽하게 자라있는 곳이 있었다. 이곳의 갈대숲에는 실버들, 사초, 고리버들, 부들 같은 것이 듬성듬성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은신처에서 이곳으로 쫓겨나온 멧돼지는 이곳에 무리지어 있는 무사들을 향하여 돌진했는데 그 기세는 번개가 구름을 뚫고 나오는 형국을 방불케 했다. 멧돼지의 육중한 몸에 부딪혀 나무가 무수히 부러져 나갔다. 숲속에는 멧돼지가 돌진하면서 나무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낭자했다. 젊은 무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창을 잡고 무쇠 날을 이 짐승에게 겨누어 던질 채비를 했다. 멧돼지는 앞을 가로막는 사냥개 무리를 해치며 돌진해 왔다. 이 바람에 많은 사냥개가 멧돼지 엄니에 옆구리를 찢기면서 허공으로 떠올랐다가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에키온이 맨 먼저 창을 던졌다. 그러나 창은 관역을 빗나가 단풍나무 둥치에 꽂혔다.
이어서 날아간 창은 멧돼지의 등에 꽂힐 것 같았으나 던진 이하손의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는 바람에 관역 너머로 날아가 땅바닥에 꽂혔다. 일이 이렇게 되자 몹소스가 외쳤다. 아폴론 신이시여, 지금껏 섬겨왔고 앞으로도 열심을 다하여 섬길 신이시여, 창이 관역에 명중하게 하소서. 창이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게 하소서. 아폴론 신은 이 점쟁이의 기도를 들어주어 과연 그의 창이 관역에 명중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몹소스의 창은 이 짐승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다. 아폴론의 누이인 아르테미스 여신이 멧돼지 쪽으로 날아가는 이 창으로부터 창날을 뽑아버렸기 때문이다.